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10년간 인공지능만큼이나 큰 성장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대한 저희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챗 GPT 등장 이후로 온통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2021년, 2022년도만 해도 테슬라 주가의 상승으로 전기차에 대한 하이프가 오면서 니오, 엑스팽, 하일리안, 루시드, 카누, 리비안 등 많은 전기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크게 하락을 했듯이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투자하신 회사들의 순수익이나 캐시플로우 그리고 자산 그리고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조심히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전기 자동차 시장과 함께 말도 많고 기대가 많았다가 크게 하락한 분야가 바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였는데요. 아크인베스트의 바이오 ETF인 아크지만 봐도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성장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분야에 속한 탄탄한 회사들을 찾는 것이 후에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바이오메디컬 분야 중에서도 10년 정도 후면 인공지능만큼이나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바이오메디컬 섹터의 세 분야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과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분명히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에 속한 모든 회사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에서는 빚이 많거나 순수익이 마이너스이고 오퍼레이션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 회사들의 경우 만약 리세션이 정말 온다면 파산할 확률도 정말 높기 때문에 회사의 비전만 좋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지는 마시고 반드시 재무제표와 분기실적 발표들을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할 회사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페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차트 분석과 제가 눈여겨보는 매수 매도 지점들 그리고 제 실제 매수 매도들도 멤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내려가는 마켓에서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서 모아갈 주식들과 매수 지점들, 그리고 오르는 마켓에서는 상향 모멘텀을 이용해서 콜 옵션이나 단기 트레이드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한 트레이드들과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매수 매도 지점들을 차트로 만들어서 VIP 멤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제가 실제로 했던 트레이드들이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매수 매도 지점들을 표로 만들어서 100주씩만 매수 매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들을 표로 만들어서 멤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4월부터 지금까지 약 4,000불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월별로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잃는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 테이킹을 더 하시면서 큰 수익을 목표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중요한 지점들 역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는 플래티늄과 VIP 멤버가 있는데요. 제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플래티늄과 VIP 멤버들에게 나누는 정보들을 영상 맨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이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애플이 5불에서 6불이었을 때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더라면 지금 투자금의 거의 40배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것이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붐이 시작한 2000년도 초기에 이커머스의 시대를 예측해서 닷컴 버블 직후에 아마존이 1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지금까지 들고만 있었더라면 2021년도에는 거의 200배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1000만 원이 20억이 되었을 것이고 1억이 200억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이프의 현혹이 되어서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체이스하기보다는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 분야의 붐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분야에 저평가된 탄탄한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후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매수를 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고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회사의 가치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13, 14년 동안 주식 가격이 5불에서 14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14년부터 14불이었던 주가가 2021년에 무려 20배 이상 오르게 된 겁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성장 포텐셜이 높은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분야에 앞서가는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찰리 멍거의 말씀처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컨트롤과 인내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1세기의 가장 큰 혁신은 테크놀로지와 바이오텍의 병합이다. 지금 또 한 번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스티브 잡스 역시 이미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무한한 성장성과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약 7,500만 명 정도 되는 베이비 부머들이 2012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다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자연히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의료 및 메디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팀 쿡 등 돈 많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건강과 생명 연장 그리고 노화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고 실제로 바이오메디컬 신생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어느 때보다도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팀 쿡 같은 경우에도 2019년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애플은 미래 어떤 회사로 기억이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헬스케어에 기여한 회사로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플이 현재 바이오메디컬 쪽에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신약 개발과 인공지능의 병합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더 이상 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과 병합을 한다면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신약 개발 분야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신약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똑똑한 과학자분들께서 일일이 실험을 수백 번씩 하면서 후보물질을 찾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임상 실험에 FDA 승인까지 보통 약 하나가 나오는데 10년에서 15년은 걸리고 대략 2.5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FDA로부터 거절받는 신약들이 약 90%나 된다고 하는데요. 약 하나가 마켓에 나오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있고 FDA 리젝을 만약 당한다면 몇 조나 되는 돈을 그냥 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 분야에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에 이미 존재하는 항체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표적세포에 가장 효과적으로 붙는 항체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약을 만드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몸에 존재하는 항체가 아니라 실제로 신약 자체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탑재로 두 경우 다 10년에서 15년 걸렸던 신약 승인 기간을 반 이상 줄일 뿐만 아니라 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금 역시 상당 부분 세이브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약 하나만 제대로 마켓에 나와도 제약회사 하나를 먹여 살릴 만큼 매출이 일어납니다. 평균적으로 약 하나가 한 해 2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약의 승인 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승인 과정에 들어가는 자금도 줄일 수 있다면 인공지능 탑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타 경쟁 제약회사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지금 이 분야에 앞서가는 회사들을 찾아서 리서치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분야에 앞서가는 몇 개 회사들에 대한 리서치를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두 번째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유전자 가위, CRISPR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분야입니다. 아직은 CRISPR라는 기술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CRISPR-Cas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병을 유발하거나 몸을 해롭게 하는 특정 유전자 부위를 찾아가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술이 실제로 사람의 몸에 적용이 될 경우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해질 겁니다.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의 DNA 중에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Cas9 효소를 인도해서 그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가위처럼 오려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함으로써 병 자체를 고치는 기술이 현재 많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통해 치료를 했었는데요. 이런 접근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의 우려가 많습니다. 아주 흔한 예로 암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재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병에 걸려서 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치료가 된 경우에도 병이 다시 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RISPR 기술을 이용하시면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자체를 잘라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 근본 원인 자체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오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저는 당연히 CRISPR 테크놀로지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미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RISPR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제약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회사 3개 정도를 다음 영상들에서
나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킬 세 번째 분야는 바로 유전자 시퀀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 효소, 호르몬 등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물질들은 모두 유전자 서열에 따라서 몸 안에 코딩이 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그 유전자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나 효소들도 오작동을 하고 몸에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유전자의 이상으로 암이나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자, 저희가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통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듯이 유전자 시퀀싱 기술이 일반화된다면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로 내 몸에 변형이 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상 유전자가 일찍 발견이 된다면 질병의 발병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서 내가 알츠하이머를 일으킨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면 앞에서 말한 CRISPR 테크놀로지, 즉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치매가 발병하기도 전에 그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꿀 수 있는 시대도 곧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지금처럼 병이 발병하고 나서 수술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고 병이 일어나기 전에 유전자 시퀀싱으로 이상 유전자를 찾고 유전자 가위로 이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교체하는 Preventive Healthcare 혹은 예방의학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2000년도까지만 해도 한 개인의 전체 유전자를 시퀀싱 하는데 2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저렴하게는 60만 원으로도 가능해졌고 비용이 점점 더 절감이 되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듯이 대중들에게 유전자 시퀀싱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지금 연구를 하고 앞서가는 회사들을 찾으면서 팔로우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1억이 넘는 테슬라와 인생 자체를 건강하게 50년 더 살 수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걸 택하실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50년 더 사는 쪽을 택할 겁니다. 테슬라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안 사면 그만이고 다른 차를 사서 타면 됩니다. 하지만 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면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약을 사고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혁신이 2000년도 인터넷 붐과 인공지능의 혁신만큼 큰 성장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큰 몫은 했지만 바이오메디컬은 우리의 삶의 질과 평균 수명을 바꿔놓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수많은 닷컴 회사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90% 이상은 파산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도 좋은 제품과 서비스, 탄탄한 팀, 그리고 안정적인 밸런스 킷을 보유한 회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10년 후에 지금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도 10년 후까지 생존을 하고 크게 성장해 있을 회사들을 찾는다면 분명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상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나눴고요. 앞으로 업로드할 세 편의 영상들에서는 각 분야에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어카운트가 해킹되어서 삭제당하기 전에 진행하던 페이트리온 멤버십 서비스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플래티넘 멤버들과는 격주로 줌 미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매일매일 마켓의 인사이트, 시킹 알파에서 매달 추천하는 가장 저평가되고 오를 확률이 높은 두 개의 주식들, 매주 전문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주식들, 그리고 제가 올해 눈여겨보는 주식 리스트를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 나눌 생각입니다. VIP 멤버들과는 방금 말한 서비스에 더해서 새 4명의 전문 투자자들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서 이분들의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추천 주식 포트폴리오들, 올해 이미 200% 이상 수익낸 주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주식들과 트레이드할 경우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제가 하는 옵션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페이트리온 멤버십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